여러분, 대한민국에서 명문대 입학, 특히 서울대학교에 간다는 건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성공의 상징 같은 거였잖아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목적지는 그대로인데 거기로 가는 길, 그러니까 공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정말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. 오늘은 바로 그 격변의 현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연하죠. 어느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살길 바라지 않겠어요?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. 그런데요,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이 교육 전쟁의 모습은 과거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또 치열해졌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옛날엔 어땠는지 과거의 공략집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엄청난 군비 경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어떤 무기를 쓰는지 또 부모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이 경쟁의 끝에 있는 목적지가 예전과 똑같을까?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. 옛날 입시는요, 정말 단순하고 명료했어요. 뭐랄까, 딱 하루,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냥 12년 농사가 결정되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판 승부의 시대였던 거죠. 네, 바로 그 시험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, 우리가 아는 수능입니다. 이 시험이 그 길고 긴 학업이라는 마라톤의 그냥 유일한 단 하나의 결승선이었던 셈이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면 딱 느껴지시죠? 이게 바로 정시의 시대입니다. 물론 힘들었지만 규칙이 아주 명확했어요. 모두가 똑같은 트랙에서 똑같은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어찌 보면 단순한 마라톤이었던 거예요. 하지만 그 단순했던 마라톤은 이제 끝났습니다. 완전히요. 지금의 교육 지형은 규칙도 코스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레이스가 펼쳐지는 곳이 됐습니다. 5%.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전국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입니다. 정말 극소수죠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대치동 같은 특정 지역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정말 특별한 건데 이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런 무서운 경쟁의 착시가 생겨나는 겁니다. 주변을 둘러보면 다 나만큼, 아니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뿐인 거죠. 그 압박감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보세요. 이 경쟁의 출발선이 얼마나 앞으로 당겨졌는지. 초등학생 때 부모님들은 벌써 대입 계획을 짜고 중학생 되면 수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내신, 비교과, 수능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전략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라톤이 이제는 학교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서 여러 종목을 다 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가 되어버린 거죠.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.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인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이미 다 끝냈대요. 근데 학원에서 진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. 말이 되나요? 이 이유 하나만 봐도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, 디폴트가 되어버린 현실을 알 수 있죠. 자, 그럼 이렇게 살벌한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요즘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새로운 무기들을 갖추고 있을까요? 확실한 건 이제 그냥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옛날처럼 다 똑같이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. 이제는 MBTI 같은 걸로 나를 먼저 분석하는 거죠. 내가 정보를 처리할 때 S형처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N형처럼 직관적으로 큰 그림부터 보는 타입인지 이걸 알아야 나한테 맞는 공부법, 즉 나만의 무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싸움의 시작이 된 거예요. 근데 진짜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강의 들으면서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그걸 남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. 이 문장이 바로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죠. 바로 이 차이를 메꿔주는 가장 강력한 훈련법이 바로 쓰기입니다. 특히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건데요. 그냥 배운 내용을 책 덮고 하얀 종이에 내가 아는 걸 전부 다 써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가 그냥 바로 드러납니다. 지식을 머리에 그냥 집어넣는 입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훈련인 거죠. 이게 진짜 공부예요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. 요즘 공부는요, 단순히 머리 싸움이 아니에요. 이 길고 지치는 경쟁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,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능력,
이 멘탈 관리가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, 핵심 무기가 된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다들 잘하는 이 초경쟁 환경에서는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게 별로 힘이 안 돼요. 어차피 나보다 잘하는 아들이 널렸으니까요. 그래서 결국엔 내가 나를 믿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힘, 자기 확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강한 멘탈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총 공부 시간처럼 내가 노력한 걸 숫자로 만들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. 그럼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. 그리고 매일 15분 운동처럼 아주 작더라도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. 근데 이 복잡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선수는 학생 혼자가 아니죠. 가장 중요한 지원군, 바로 부모님의 역할도 예전과는 정말 180도 달라져야만 했습니다.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부모님의 정서적인 안정감은 아이에게는 폭풍 속의 닷과 같아요. 부모님이 불안해서 흔들리면 아이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 그냥 좋은 학원, 비싼 과외 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, 뭘 고민하는지 이걸 깊이 소통하고 이해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. 이거 해! 라고 명령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뭐가 힘들어? 라고 물어봐주는 코치. 아이를 믿고 정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. 이게 바로 요즘 부모님의 새로운 역할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.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, 과연 거긴 어디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. 요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,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법,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출력하는 법,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버텨내는 멘탈 관리법까지. 어쩌면 이건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요, 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그 미래를 위한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예행 연습이 아닐까요?